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조사생활. 오늘도 남호균 보좌관님과 황희도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지난주에 한 줄 빠졌더니 굉장히 화목하게 너무 재미있었다는 평들이 있었고 오늘 지난주에 스태프분들도 진행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직원들 통해서 들려와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오징어 됐다고? 예. 저는 늘 오징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BTS 병역 혜택, 군 복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BTS가 지금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서 1위 2번 이주했고 그다음에 2위를 또 2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데요. 야, 근데 이제 군대 문제가 뭐 당연히 나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군대 보내지 말자 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실제 리얼미터는 아닌데요. 쿠키뉴스가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인데 국민의 59.9%, 대략 60%가량이 BTS나 아니면 프로게이머 페이커라고 있나 보죠. 네. 군복무 면제 및 연기에 긍정적이다 이런 여론조사를 오늘 그러니까 녹화일이 9월 23일인데요.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군복무를 면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31.3, 그다음에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 28.6, 합쳐서 59.9가 면제 및 연기고요. 나머지 입대 의견은 30.5%, 그다음에 기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군대 보내는 거를 지금 당장은 반대한다. 면제나 연기하자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방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BTS 병역 이제 혜택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 서욱 후보자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방탄소년단을 아세요? 네. 이번에 빌보드 차트 핫 100 차트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1위 했다는 뉴스 보셨어요? 네. 네, 예술복무 군 대체 복무 요원이 연간 약 50명 정도 선발돼서 혜택을 주는데요. 방탄소년단에게 이런 군복무 혜택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요즘에 너무 지나치게 해서. 국위 선양을 해도 이제 그런 거. 정상적으로 복무가 국기 선양이고. 별기로 말했지. 대한민국 나라에 한도 의미를 맞춰야 되거든. 바로 그렇게 여론이 싫어요. 그래야지 군대를. 군대를 가요. 지금 이부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이부 애들을 막아야지. 그것은 우리 정부 잘해서 하면 되게 그러고.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헌전해야지. 봐야 그 사정을 알지. 아직도 안 모르지. 예, 줘야 되겠지요. 의견은 의원이라고 했는데. 난 동의해요. 국위를 선양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대한민국을 알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저희 애들은 다 국내 다녀왔어요. 아주 특별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네. 예능 쪽이고 예술 분야 쪽에서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렸지만 이거는 얘네들은 지금 한참 자라나는 친구들 그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는 아니요 지금 세계적으로 힘들잖아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도 힘들지만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사실 60대는 당연한 거다. 그 생활이 당연한 거다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우리나라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거고. 네, 총 5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처음에 3분은 군대 가야 된다는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2분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아까 60%가량이 면제 및 연기였는데 뒤에 2분은 거기에 해당되시는 것 같고 앞에 3분은 30%에 해당하는 입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여론조사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입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당연히 입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글쎄요. 30대입니다. 내가 막 갔다 왔거든 지금. 지금 예비군까지 하고 엄청 고생했는데 또 여성분들은 내 남자친구 고생한 것도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30대가 54.6%나인데요. 근데 가야 된다. BTS도
그래도 가장 관대한 연령대는 40대, 50대. 이게 이제 리얼미터 플러스 채널에서 맞짱을 저희가 BTS랑 미스터 트롯 한번 붙여봤는데 네. 의외로 인기가 40대에서 많았어요. 40대가 이 BTS가 국위선양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연령대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성하고 남성을 좀 비교해 본다면 남성은 59%가 면제 혹은 연기 찬성했고 여성은 60.8. 남녀 차이는 별로 없었어요. 남자가 한 2%포인트.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그 지금 보니까요. BTS 그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1인당 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부장관님? 지금 1인당 몸값이요? 네, 1인당 그 한- 상장 같이 할 때 1인당. 1인당 한 4, 5천억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5천억 정도. 예. 어마어마한 가치인데요. 이분들 중에 이제 진 29세가 되는 2021년 말까지 법정 입영 연기가 가능할. 지금 이분이 현재는 29세가 아니라 21년 말에 29세. 원래는 최장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단 병역법 시행령에 적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년 더 입영 연기를 미룰 수 있다. 지금 보니까 막내 정국 23살이네요. 이분을 제외하고 전원이 사이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지금 연기 이제 학력으로 재학 중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가장 지금 그 이분들하고 갭이 없죠. 심지어는 최근에 청와대 가서 만났다는 소문도 있어요. 네. 그렇죠? 행사에서 청년회 날 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저도 프로게이머 아까 페이커 얘기 잠깐 나왔지만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이런 네. 아이돌 그리고 이제 프로게이머 특히 네.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면 끝나거든요 생명이. 그래서 나이 들면 이게 마우스가 잘 안 움직입니까? 이게 반사신경과 진짜요? 그리고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되게 빨리 변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갔다 오면 흐름을 못 쫓아가서 이게 e스포츠도 의무병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공군 에이스 임요한 선배. 예. 그래서 막 그런 공군 에이스에서 게임을 통해서 이제 그 병역을 마치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BTS랑 이게 팬분들 아미라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도 일단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BTS는 군복무 면제하면 안 된다. 네. 군대를 갈 거다. 정작 본인들은 가겠다. 예.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게 계속 다른 데서 얘기가 나와서 네. 이걸로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그 민주당 전용기 전용기 의원도 의원께서. 이 연기 법안을 관련해서 저한테 연락도 왔었어요. 네. 특히 그래서 저는 페이커 선수도 얘기해서 네. 저는 이게 필요하다 일단. 이게 면제랑 연기는 또 다른데 연기는 말 그대로 어떤 직업의 특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꼭 그 시기에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네. 프로게이머나 아이돌이나 이외로 그런 직업들은 저는 연기를 좀 해주고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20대가 지나서 이제 네. 군대 가야 된다는 얘기 들리기 시작하면 집중을 못 해요. 이 군대 압박감 때문에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뭐 사이버 대학원이나 네, 네. 뭐 시험이나 선수들 막 해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연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본연에 집중 못하고 계속 군대 하니까 이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특정한 직업들은 연기까지는 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연기하면 몇 살까지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현행은 최장 28세에서 더 이제 2년 한 30세까지. 저도 35세까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그때 군대 가면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제 선임 중에 그때 한 27살인가가 있었는데 네.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35세면 소령 나이입니다. 소령. 그래도 뭐 이등병으로 가서 소령하고. 또 동무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 나이에. 뭐 이게 모병제 얘기랑 또 이어지는 거긴 네. 한데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이거는 그 군인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네네. 때문에 이게 옛날처럼 6.25 맞아요. 전쟁 때처럼 총 들고 막 이렇게 현장에서 싸우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적재적소에 특히 막 기술이라든지 네. 이런 게 요즘 많이 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세에 막 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효율적인 배치를 한다면 전 충분히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잠깐 옆길을 해서 지금은 그러면 게임 업계에서는 원로로 지금 취급받습니까? 저는 마우스 잘 안 움직입니까? 그 이런 은퇴한 동료들끼리 가끔 게임을 하는데 네네. 현역들하고는 비빌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게 뭐 0. 몇 초지만 이게 차이가 나나 보죠? 0.1초 차이에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 따라갑니다. 머리는 저기 있는데 현실은 여기 있어갖고 안 됩니다. 주로 이제 마우스로 하나요? 마우스랑 이렇게 양손 키보드? 네. 피해야 되는데 스톰 다 맞고 막 이렇게. 예, 되는 거지. 이게 피해졌는데 안 피해진 겁니다. 이게
야, 그 툭 터지고. 정도예요? 예. 그러면 게임은 한 몇 세 정도가 정년퇴직입니까? 임요한 선배라든지 뭐 몇몇 선수들이 30세 지나서도 하긴 했는데 네. 좀 약간 상징적이거나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보통은 20대 중반 넘어가면은 10대 중반 선수를 못 이깁니다 거의. 10대 막 이제 갓 올라오는 선수들과 네. 그 빠른 두뇌 회전. 이게 단순히 그냥 피지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네네. 머리 쓰고 머리고. 이런 게 회전이 못 따라갑니다. 10대들이 그럼 머리가 제일 좋은 거네. 하기야 뭐. 이게 왜냐면 옛날에 하던 습관이 굳혀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계속 하던 패턴이 있으니까 음. 새로운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죠. 황 의원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보다님 이 BTS 병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팬클럽이나 당사자들은 군대를 가겠다고 하는 거고 멤버 중에 한 명이 아마 12월 달에 일단 정상적으로 하면 입대가 예정인 멤버가 그러게요. 있는 거죠. 진님. 당사자들은 뭐 안 가겠다거나 뭐 팬클럽에서도 뭐 전혀 아니죠.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현재는 이제 연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있으니까 네. 연기를 좀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예,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상태로 뭐 면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요구 자체가 없으니까 네. 예, 면제는 별로 논의할 뭐 지금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본인들은 원해도 국민들이 지금 60%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우리 너무 좀 좋다 이거죠. 근데 어떤 시점에 어떤 국민들의 순간의 여론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네. 우리나라의 어떤 뭐 건강, 제도, 정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병역 면제는 가능한 한 줄이거나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도 손흥민 선수도 지금 면제가 돼가지고 다행히 면제는 금메달 아니고 이제 돼가지고. 예, 뭐 좀 어떤 병역 특례를 받아서 예, 예. 아니, 4주간에 또 거잖아요. 예. 해병대인가 어디 가서 4주간에 이제 교육을 지금 받고 너무 잘하잖아. 손흥민 만약 군대 가서 지금 뭐 훈련 받고 있었어 봐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할 국민들이 기회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그것과 별도로 이 분단인 나라고 6.25를 겪었고 네. 그 입대 예. 시켜야 된다는 거 3.5%에 해당되는군요. 예, 입대를 뭐 당연히 입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미한테 이제 엄청 또 까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아마 아미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 이렇게 그렇습니까? 논쟁되는 이 설문을 싫어합니다. 자꾸 맞아요. 이걸로 논란이 오히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이걸로 괜히 욕을 먹고 있거든요. 맞아요, 자기네들이 맞아요. 이거 안 가려고 하는 거 네. 아니냐 하는데 이게 괜히 욕 먹는 거 오히려 싫어해서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방탄 이번에 뭐 잠깐 보고 왔을 네. 때도 되게 예의 바르더라고요. 아. 제가 그 앞에 대통령님하고 그 여사님 앉아 계시고 네. 그 뒤쪽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앉아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잠깐 나갈 때 뭐 코로나니까 막 이게 뭐 할 수는 없었고 간단하게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했는데 막 되게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 지민이라는 멤버가 아. 그 딱 그 옆에 지나가는데 B라는 멤버가 또 있습니다. 비가 있어요? B 아니고 귀? B 귀? 귀? 큰일 나요. 아, 아세요 다? 귀. 귀? V. 예. 아. 근데 B라는 멤버를 보고 저도 모르게 너무 잘생겼어 이런 말이 아,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방탄소년단 온 걸 가지고도 좀 약간 그 청년의 날 때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현장에 있었을 때 그 분위기를 보면 방탄소년단이 청년 대표이자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거기 온 거고 이 멤버들이 각각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극복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을 위로하고 또 네. 동시에 본인들도 청년으로서 네. 앞으로 같이 함께 가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BTS 노래는 가사가 들린다, 팬 인증 뭐 이런 기사 나왔는데 이게 들린다고 하면 굉장한 팬이신 건데 네. 어느 노래가 들렸을까요, 대통령께서? 뭐 특히 어렵던데. 최근 그 뭐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다이너마이트. 이게 뭐 BTS 노래 특징을 보면은 네네. 이게 팬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좀 성장해가는 일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유명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지나온 과정들을 같이 팬들하고 성장하는 느낌? 그 호흡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요즘 온라인 이런 디지털 문화라든지 이런 게 또 딱 맞물린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점에서 뭐 약간 군대 얘기에서 이게 좀 세긴 했었지만 그런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이 BTS 멤버들 때문에 한글 배우고 네. 막 떡볶이까지 알려지고 네. 그런 걸 봤을 때 독도 방위대로 보내면 어떠냐. 그래서 네. 독도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상징을 또 이렇게 알릴 수도 있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막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과 탁현민 의전 비서관 이 두 분의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제가 그 행사 시작 전까지 네. 탁현민 비서관이 엄청 디테일하게 동선 체크부터 다 하더라고요. 했던 거 막 2번, 3번 반복하고. 근데 그러고 행사 시작되니까 사라져서 어디 간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또 뒤에 정리를 하는 걸 보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지적하시는 그 글을 봤는데 네. 일단 그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갔었고
뭐 탁현민표라고 하기에는 뭐 티도 안 나고 좀 너무 과한 비난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방탄소년단이 참석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를 본인이 연출했다고 하면서 2020년 가장 위대한 성과를 이뤄낸 청년들인 BTS에게 미래의 청년들에게 지금 심정을 담담히 말해달라는 것과 함께 올해 태어나 앞으로 19년 후에 청년들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기억할 만한 무엇, 들어볼 만한 무엇, 되새겨볼 만한 무엇을 남겨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허은하 의원은 대통령의 행사는 즉 국가의 행사이다. 국가 행사의 주인은 국민이다. 고로 어제 청년의 날의 주인은 대한민국 청년이어야 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공직자 등 무대 뒤에서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손이어야 한다. 의전의 모든 건 국민께 그리고 모든 관은 공직자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를 나르시시즘이라고 꼬집었다. 나르시시즘입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대통령 행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양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대통령을 바로 뒤에서 30cm 뒤에서 제가 이제 뭐 수행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아마도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허은하 의원이 그 지적한 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뭐 BTS가 등장하고 하면 되게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전 비서관이면 공직자고 한데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네. 그 이제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지. 그걸 또 이렇게 어떤 SNS나 이런 쪽에 올려서 또 뭐 이슈가 되게 하고 또는 뭐 결과적으로 어떤 자기 공치사가 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뭐 누가 옳고 그르고는 차치하고 내용을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부나 의전 비서관이 있는 거고 또 의전 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있는 거고 의전과 경호 또 행사 주관하는 아마 문화예술체육이나 이제 이런 비서관실의 행정관들이 뭐 동선부터 해서 모든 진행을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니까 워낙 잘하죠.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의전에 대해서는 워낙 잘하니까 야당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또 비판을 했는데 그 의전하는 사람이 직접 SNS에서 과정 설명하고 그러니까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아마 허은하 의원한테는 그렇게 보였나 예, 봅니다.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꼬집었고 탁현민표라고 스스로 꼬리표를 붙였는데 이 쇼와 의전은 다르다. 탁현민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의전은 여전히 자신을 위한 쇼로 이용될 뿐인가라고 허 의원이 이제 비판을 했고 나르시시즘의 신화를 만든 나르키소스는 결국 자신의 모습에 도취돼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라고 독서를 허은하 의원이. 허은하 의원은 이제 이미지 전문가죠. 이미지 뭐 이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난번에 100분 토론도 나와가지고 좀 세게 한번 붙고 나서 그 다음엔 좀 조용하게 지내다가 요번에 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글을 봤어요. 올리신 걸. 근데 그 대한민국 청년이 이제 주인공이었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꼭 허은하 의원의 발언만 예. 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뭐 BTS 불러놓고 뭐 하는 거냐 해서 네. 뭐 청년들의 박탈감이라는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분위기가 일단 아니었고 이 BTS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세계에 진짜 국위선양 제대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거기 왔다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2039년에 그러니까 탁현민 비서관이 SNS에 추가 글을 올린 건 이 본질이 잘 안 전해져서 좀 그런 메시지를 더 전한 것 같거든요. 그 보라색 상자에다가 네. 그 이렇게 선물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2039년에 2020년이잖아요. 이제 이걸 1년으로 기준으로 19년 뒤에 2039년에 이걸 공개하는데 네. 그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네네. 19년 뒤에 이걸 열게 됐을 때 뭐가 들어있을지 이게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2039가 저는 이제 2039를 뜻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네.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연 설명한 거고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 예, 그리고 직접 또 가보셨으니까. 예, 또 주인공은 모든 청년이었습니다. 그게 약간 왜곡돼 갖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BTS 불러놓고 뭐 하는 거냐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이 추가적인 설명을 근데 어디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만큼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워낙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그동안에 한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효과도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 보수 야당 진영이나 보수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그만큼 큰 거죠. 네. 이건 리얼미터가 이제 조사께서 많이 욕을 먹는 것과 비슷한 심정이어서 내가 조금 이해가 되고요. 이 BTS가 아무튼 아까 코스피 상장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투자 위험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주요 아티스트의 입대 등으로 인한 활동 중단 위험. 이거를 꼽았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 그리고 국민들 모두 다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 아미 다들 얘기를 하지 말자고는 하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이 방시혁 빅히트 대표하고 이제 또 육촌지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넷마블 방준혁 이사회 의장하고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한 살이 형이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빅히트 한 작년쯤에 잘 나갈 때 투자도 하고 넷마블에서. 그래서 군대 문제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거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되게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이랑 비슷한 입장인 거예요. 사실 속내는 좀 연기가 돼서 좀 활동을 조금 더 하다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인 거예요. 투자자의 마음은. 근데 이게 또 아무튼 한두 명 가기 시작하면 활동이 끊어질까 봐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이제 BTS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정도 많고 순간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또 끌었다가 네. 또 뭐 금방 이렇게 뭐 또 잊어버리고 다른 이슈로 옮겨가고 네. 뭐 이제 국민들의 동질성이 높아서 그런데 땅덩어리도 좁고 근데 네네. 사실 이제 이런 이슈가 매번 불거지는 것 자체가 별로 저는 우리 국가적으로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우리 보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추상적으로 국위선양한 사람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이제 대단한 나라가 아닌 거고 네. 우리가 볼 때 전쟁이 났을 때 아랍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외국에 유학 중이다가 이제 귀국을 안 할 궁리만 하고 이스라엘 이제 유학생들은 스스로 먼저 이제 공항으로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1억 아랍 국가한테 둘러싸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존속시켜 오는 거고 뭐 미국에도 이 매트 힐번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스타인데 더 대성할 수 있었죠. 군대를 안 갔으면. 그리고 뭐 징병제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스스로 동생하고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연봉 수십억 정도 상태였는데 더 성장할 수 있는 유망주였는데 그래서 뭐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했었고 갔다 와서 또 이제 레인저로 이 아프가니스탄 레인저까지 자원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래서 뭐 미국에서 어떤 이제 국민적 영웅이 되고 영국 일본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이란 나라를 또 존속시키는 거고 저는 이 추상적인 국위선양이란 말로 뭐 스포츠 스타든 이렇게 매번 뭐 이렇게 뭐 면제시키주자 하고 아주 그 참 웃기는 상황까지 2014년에는 올림픽 3, 4위 전이었습니까? 그 선수 한 명 그 후보 선수 병역 면제시켜 주려고 선부가 결정난 상황에서 후반 2분인가 3분 뛰게 해줘서 이제 그 맞아요. 병역 혜택을 있죠. 받고 이런 일도 뭐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많은 거죠. 이 90년대까지는 조직적인 브로커나 네.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막 돈을 주고 이런 게 이제 병역 비리가 있었다면은 그 뒤로는 이제 이게 개인화돼 가지고 뭐 그런 게 많은데 뭐 아마 그 출발이 그 이제 2002 네. 월드컵 때 이제 뭐 그때 4강 신화를 하면서 네. 국무회의에서 그건 뭐 전 국민적으로 들끓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겠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때 이제 병역 면제를 4강인데 시켜준 거고 예.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총만 갖고 하는 게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화도 전쟁이고 경제도 전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최전방에서 이 대한민국의 자긍심 높여주고 외국 사람들이 또 한국말도 배우고 뭐 이런 거 자체가 큰 국위선양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면제까지는 모르겠는데 연기하자는 분들도 한 13명 정도. 근데 연기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기는 뭐, 그럼 찬성하시는 겁니까? 뭐 찬성이고 말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꼭 애매하게 이렇게 되다 아니요. 보니까. 왜냐하면 현재 그 이 병역법입니까 이런 법이나 시행령상으로 대학원을 가게 되면 뭐 27세까지고 박사면 28세까지. 네. 그래서 아마 연예인들이 대학원을 이제 적을 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20대에 좀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려는. 네. 그래서 BTS의 병역을 연기시켜 줄까 말까를 가지고 뭐 별로 국민들이 논란을 벌일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싱가포르도 뭐 아주 작은 도시 국가고 뭐 이 법이 엄격하고 국가의 존속 자체가 늘 이렇게 좀 중요한 나라인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이 병역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나라입니다. 이 올림픽 최초로 이 금메달을 딴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비교적 최근입니다. 거기 이제 이 병역 만 18세가 되면은 다 입대를 해야 되는데 그 병역을 좀 연장시켜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논란이 있다가 연장은 시켜줬지만 그게 이 싱가포르 이 사상 세 번째인가 네 번째라고 합니다. 입대를 연기시켜준 정도가. 보니까 우리 리얼토 플러스에서 이제 남진 나오는 한번 대결 예. 적이 있는데요. 남진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한참 활동하다가 베트남 월남전에 참여하시고 근데 그때 우리 방송에서 하재근 평론가가 남진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남진은 갔다 와서도 트로트 부르면 되지만 BTS 저는 아까 정말 죄송하네요.
귀. 아, 귀라고 그럴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가 모릅니다. 7명인 건 아는데 얼굴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 귀라는 멤버가 있었군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예비군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게임처럼 이게 잘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팔이 군무가 한참 할 때 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뭐 유현진, 뭐 김광현 이런 선수들이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다 잘해요. 그러니까 35살까지는 청년이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될 뿐이지. 개인적으로 네. 그 사람들이 성과가 놀랍고 저도 이제 그런 성과를 보면서 뭐 아주 환호하고 만족을 느끼고 하는 것과 별개로 그 추상적인 국위란 것이 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금메달을 많이 따고 했으면은 네. 뭐 국위가 하늘에 뭐 우주에 닿아 있어야겠죠 우리나라. 근데 근데 다 있어요 한국 이제. 그 이면에 네. 그 막 거의 공장식 사육식으로 엄청난 폭력을 가해가면서 네. 그 오로지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그 이 청소년부터 해서 대학생들 막 그 어떤 인생을 파괴해가면서 네. 이면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추상적인 뭐 국위 선양 이런 것보다 어떤 더 큰 눈을 나라의 존속이나 네. 어떤 공동체의 기틀과 관련된 부분은 뭐 병력은 예외 없이 다 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제 됐으면 전용기 좋겠습니다. 의원이 이 법안 마련했는데 만약에 이제 국회 뭐 상정이 돼가지고 표결 붙으면은 남우균 보좌관님 소속 그 의원님은 반대입니까? 우리 김병욱 의원께 제가 뭐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아마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를 하실 것 같다. 예. 이게 뭐 근데 면제시켜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연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 논의기 때문에 네. 뭐 연기야 뭐 현행 어떤 법령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방법은 또 지금 그 이 예술요원 병역 특례상으로 예술요원들이 되는 길이 아마 그 국제 그 콩쿨 무슨 연맹인가 이런데 이제 뭐 그런 대회에서 1, 2위 안에 들거나 또는 일부 국내 대회에서 1위 하거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뭐 어디 가서 공연도 하고 이제 이 사회적 약자들한테 공연도 하면서 한 2년 몇 개월 정도 하면은 이제 공복무가 되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BTS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해당은 이제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전용기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연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은 사람은 30세까지 연기. 그러면 진 멤버가 2022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후년 말까지. 예. 그래봐야 한 2년인데 금방인데 그거 제가 볼 때는. 네. 그래도 2년이라 좀 더 화끈하게 하지. 2024년 정도로 32세 정도까지는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요 정도는 찬성 아닙니까? 예, 뭐 요 저는 정도는 찬성. 그 참고로 이 국내 프로야구 유일의 4할 타자 백인천 선수 감독, 그랬죠. 옛날 MBC 청년 선수경 감독, 감독. 그분이 1963년인가 이제 일본으로 프로로 건너가서 네. 뭐 맹활약을 한 거죠. 그때 우리나라의 그 선수를 보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고 끝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분 병력을 뭐 면제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계속 미루다가 1960년대 후반에 이제 육군으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몇 살 때? 아마도 뭐 한 20대 후반이나 뭐 그쯤. 갔다 와서도 그때 MBC 청년 감독할 때 아마 40대 아니었습니까? 그분 그러니까 감독 겸 뭐, 선수로 예, 뛸 때 82년도에.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우리 약자가 BIC네요. BTS랑 비슷하네. 예, 좋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네. 시청자들 중에 부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최동원 선수도 이제 그때 그 20대 초중반 전성기 때죠. 네. 이 메이저리그 토론토 팀과 계약까지 이렇게 체결했다가 병역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냥 그 그래, 진출을 너무 아까워요. 못한 최동원 선수 했습니다. 메이저리 갔으면 어마어마하게 잘했을 텐데. 예. 우연히 이제 이 밤늦게 거의 새벽이죠. 케이블 TV를 보다가 최동원 이제 그 선수를 다룬 네, 일대기를 네. 다룬 프로였는데 아주 뭐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원, 선동열 예. 이런 분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처음부터 했으면은 아마 작살났을 겁니다 그냥.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15회 동안 완투를 하기도 했고 네. 둘이 결국 무승부였는데 예. 그리고 최동원 선수는 대학교 때 이 서스펜디드 게임까지 포함해서 그 이틀 동안 27이닝 3경기를 완투를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3경기를. 예. 너무 혹사시켰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불멸의 최동원 선수 예, 추모합니다. 뭐 야구 얘기 나왔으니까 나승엽 선수라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고등학교. 근데 이제 롯데에서 이지명 해갖고. 근데 메이저리그 지금 바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등포 양평동 쪽에서 그 아버님이 양꼬치집을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거기 몇 번을 가서 근데 항상 그 사장님은 TV를 틀어놓는데 야구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나승엽이라는 아이인데 덕수항공가 그래서 거기서 뭐 키도 190인 거 엄청 잘한대요. 그러더니 뉴스를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연락처 주고받고 친하게 지내기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것이냐, 국내 리그로 갈 것이냐까지 지금 BTS 얘기하다가 백인천 얘기까지 나와서 지금 나승엽 선수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창 닫고 나가 버리시기 때문에 BTS가 아무튼 지금 빌보드에서 1위, 2위 뭐 이렇게 쫙 하고요. 뭐 또 유명한 미국 채널에 지금 계속 또 방송에 나가고 있고,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조금 연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해외 공연, 국내 공연도 좀 왕성하게 해서 이 K 한류 이 부분을 좀 잘 이끌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BTS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